자, 성장을 하려면 대신 한 가지 절대 명제가 필요합니다. 제 책 3장의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진실한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질문 자체가 어렵죠. 야,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민코치?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어떤 것은 페이크로 대하고 있고 어떤 것은 팩트로 대하고 있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내 진실한 모습일까요? 진실함을 평가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제시하는 것들은 자유로움과 일관성 그리고 애착이에요. 자유롭다. 아니 민코치 너도 회사 다니면서 일하잖아. 뭘 자유로워. 맨날 시간 없어서 막 박박박 막 뛰어다니면서 뭐가 자유로워.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자유로움은 뭐냐면요. 이 네 가지로부터의 자유로움이에요.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야,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트라우마나 경험이 나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묶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냥 그게 있었던 일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선입니다. 제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혼자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구나. 그러면 야, 아니 민코치 너 회사도 다니면 너도 알 거 아니야. 어떻게 자유로워? 시선에서 어떻게 자유롭냐고. 제가 말하는 자유로움은 뭐냐면 시선에 대한 자유로움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옳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 세련됨을 배우는 거지. 그 표현의 세련됨을 배워서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죠. 그래서 상대방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만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또 진실한 삶을 사는 걸 거잖아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핑계를 대는 것 중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재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재능을 굉장히 과대평가를 합니다. 근데 재능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냐면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게 100점이라고 하면 재능은 60점에서 70점 사이를 빨리 데려다 주는 거예요. 60점에서 70점을 빨리 가게 해주는 거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딱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가잖아요. 와, 쟤는 재능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70점이 넘어가면 그 이후에서는 어차피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그래요. 그게 재능이 있건 없건 거기 걸려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나는 재능이 없나 봐라고 말을 하는지 아세요? 상처를 덜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민코치, 내가 재능 없는 게 상처가 너무 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재능 없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데 라고 말하신다면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재능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않은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재능이 부족해서 못했나요? 이게 정말 아픈 거예요.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라는 게 내 앞에 탁 놓여버리면 아무런 핑계거리가 없거든요. 그냥 내 잘못이 되거든요. 온전히. 재능이 없는 것은 내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을 안 한 것은 내 잘못이니까 그런 핑계를 대요. 자, 그러면 방금 말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자기 재능을 믿고 쭉 올라가요. 70점을 빨리 도달을 해요. 그러면 70점에서 뭘 하냐면요. 갑자기 경쟁자들이 이제 다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노력을 지금까지는 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뒤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 나 이제 흥미가 떨어졌어 라고 말해요. 이것도 역시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글을 잘 써서 책을 냈나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글을 잘 써서 책을 냈으면 첫 번째부터 나왔겠죠. 결국 저는 550페이지를 썼어요. 그 이 한 권을 쓰기 위해서. 550페이지를 쓰시고 책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찾아오세요. 정말 재능이 없는지 노력이 안 했는지 가서 야 민코치 내가 네 말한 대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는 550페이지 550페이지 썼는 책 안 됐거든? 이라고 하시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 겁니다.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하고 재능에 기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은 환경에 있는 게 좋죠.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자유는 뭐냐면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나올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나를 옮길 자유가 필요하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이야기들은 제 책을 보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써놨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삶에 대한 일관성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의 내가 이어져서 미래를 만들 건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내가 미래가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끊으면 돼요. 내 의지로 여기서 여기가 선이야. 이 이후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살아갈 거야라고 끊어야 된다고요. 과거가 미래로 이어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내가 과거가 굉장히 좋다면, 내 마음에 드는다면 그것을 이어서 미래로 갈 수는 괜찮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진실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 끊으세요. 여기까지야.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그런데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드리는 민코치도 두 가지를 하느라고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왜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한 방에 모든 것을 일직선상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번에 0.1도씩 틀어가야죠. 그렇게 한 번 하나 내가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것. 저 맨 처음 강연 시작했을 때 학생들에게 무료 봉사로 강연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동료들한테 무료 강연해주고 시작을 해서 한 100번쯤 강연을 했어요. 무료로 사람들한테. 저도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중에 한 15번은 아무도 안 왔어요. 강연장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강연을 열었는데. 그러면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요. 나는 뭐지? 내 강의가 형편없었나? 왜 아무도 없지? 그런데 적어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한 걸음씩은 가고 있겠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삶으로 조금씩은 돌리고 있겠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그래서 처음 강연 시작했을 때 저는 개인 강연만 다닙니다. 거의 이런 조직이나 아니면 지역 무슨 그런 공동체 같은 데 강연을 거의 가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제가 강의 공지하고 가요. 그리고 강연장에 오신 분들이 몇 분이 되건 그냥 합니다. 2분이어도 하고요. 3분이어도 하고요. 운 좋으면 50명까지 올 때도 있고요. 그래요. 사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게 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지, 나아지는 길이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과 한 발씩 가까워지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은 애착입니다. 결국 어디에 애착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결국 뭐예요? 삶이에요. 삶은 뭘로 구성되죠?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인 시간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온 힘을 다해서 이 순간에 존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일을 하기로 했다면 적어도 그 일을 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고 온 집중을 할 수 있는 한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내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말 뭐랄까요?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지금 여기 우리 거기에 마음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성장 의지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성장에 대한 뒤에 또 드릴 거니까 잠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